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분야 과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 개략적인 뭐라고 그래야 될까, 개념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 그 다음에 피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소는 기본적으로 원인계, 원인계라는 거는 이제 연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계, 이제 반응할 때 연소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생성계가 있습니다. 자, 원인계는 어떤 탈 수 있는 물질이 뭐냐, 연소할 수 있는 뭐냐, 어떻게 연소를 하느냐, 연소하고 나서 남는 게 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원인계는 뭐가 있을까요? 뭐 가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탈 수 있는 산소, 공기, 조연제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화원, 자, 점화원, 불을 붙여주는 거죠. 초기 점화하기 위한 열, 그런 것들이 점화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응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연소 형태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소 속도, 그 다음에 연소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연쇄 반응, 이렇게 요런 것들 여러 가지 반응계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생성계, 이렇게 연소에서 뭐가 나오느냐, 기본적으로 열이 나오죠. 열, 그 다음에 연기, 그 다음에 불꽃, 그 다음에 연소가스가 나는데, 연기의 일종이죠. 연소가스, 정확히 말하면은 연기는 일정 크기 이상의 입자가 있는 게 이제 연기고, 입자가 없는 거, 보이지 않는 입자가 연소가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각각 보게 될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연소 볼 때 원인계가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 반응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생성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재는 나중에 또 가다 보면 개념은 또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 연소하는데 연소 속도에서 아주 빠르게 연소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물질들, 아주 빠르게 연소되는 것을 우리는 폭발이라고 그러고요. 폭발은 별도의 챕터에서 다시 또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연소의 정의, 연소란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연소의 정의, 연소란 열과 빛을 동반한 급격한 산화 반응을 말한다. 자, 요거 가끔 문제가 나옵니다. 연소의 형태에 대해서. 자, 산소와 화합하여 산화 반응이어야 한다. 산화 반응이 아닌 것 중에 열과 빛을 내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분해 반응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열과 빛을 내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연소가 아니죠. 그리고 발열 반응이어야 한다. 산소와 화합하는 산화 반응이 맞는데,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거냐면 질소가 반응해서 산화 질소가 되는 건데, 얘는 흡열 반응입니다. 이런 것들은 연소가 아니죠. 산화는 맞는데 연소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보는 것들은 발열 반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빛을 발생시켜야 된다. 이거는 빛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산화 반응이면서 이제 발열 반응이면서 빛을 발생시키지 않는 반응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핫팩, 손을 따뜻하게 해주죠, 겨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연소가 아니다. 그리고 빛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느리다. 다음, 연소의 원인계에서 연소의 3요소와 연소의 4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소가 되는 것은 연소가 지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액체 자체는 액체 상태로 고체라고 부릅니다. 고체 상태, 액체 상태에서만 연소가 됩니다. 액체 상태에서는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 보고 지금 고체가 연소되는 고체의 문제가 아니라 고체 상태에서 연소가 되는 것이고 기체 상태에서 연소가 되는 겁니다. 자, 고체 상태에서는 이제 숯 같은 걸 보면은 숯을 보면은 숯에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구멍이 막 나 있죠. 이것은 연소가 됩니다. 근데 액체는 그 산소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물리적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연소 반응이 나타나는데 액체 같은 경우 간혹 그런 분 제가 말씀드리면은 뭐 휘발유 연소되지 않냐? 연소되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 연소면 표면에서 그 증발되면서 기체 상태일 때 연소가 되는 겁니다. 액체가 기체 상태가 돼서. 그러니까는 기체 상태가 아니고서는 액체 상태로는 연소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소의 3요소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표면 연소고요. 표면 연소고 이제 훈소, 표면 연소, 훈소 등의 고체 연소에서 나타나는 3요소입니다. 먼저 가연물이 있고요. 고체 가연물이겠죠. 산소 공급원이 있고요. 이제 공기겠죠. 그다음에 점화원이 있습니다. 열이겠죠. 열. 요거는 이제 불꽃이 없다. 불꽃이 없는 연소의 3요소. 고체 상태에서의 연소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소의 4요소 불꽃 연소고요.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연쇄 반응. 반응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연쇄 반응이 있을 때만 이제 그 불꽃 연소가 됩니다. 연쇄 반응이 있어야지 불꽃이 나타납니다. 자, 그거는 좀 더 뒤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가연물부터 보겠습니다. 가연물이란 산소와 반응하여 발열 반응을 하는 물질을 말한다. 아까 연소의 정의에서 나왔었죠. 산화 반응, 발열 반응. 자, 여기서 가연물의 구비 조건입니다.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 활성 에너지가 작을 것. 활성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반응하기 전에 반응할 수 있는 이제 그 에너지입니다.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요. 여기서 원인계 물질에서 활성 에너지가 있어야지, 이 언덕을 올라가야지, 에너지 언덕을 올라가야지만이 반응이 시작합니다. 자, 여기 활성 에너지가 필요한 거는 이제 물질들이 있으면은 보통 탄소와 수소가 이제 연결되어 있죠. 탄화수소고, 자, 탄화수소란다. 탄수화물이고, 탄화수소 화합물이고요. 자, 여기서 수소가 결합이 끊어지고, 산소와 결합하기까지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요 결합 에너지를 끊어야 되는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결합을 끊는 에너지를 보통 연소에서는 활성 에너지라고 봅니다. 활성 에너지라고 말하고요. 이 활성 에너지가 충분해야지만 연소가 되고, 자, 연소가 일어났을 때 발열 반응이 일어나죠. 발열 반응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이걸 끊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연소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성 에너지가 높은 경우에는 연소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요.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연물이 되기 어렵죠. 연소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활성 에너지가 작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열 전도율이 적을 거. 열 전도율이 적다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단열이 잘 된다는 거죠. 열이 전도 안 되고, 그럼 열이 잘 집중되고 뭉칠 수 있습니다. 그쵸? 열 전도율이 적은 것은 단열이 잘 된다. 그러면 열이 집중되고 뭉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그 문제에 나오면 자꾸 헷갈려요. 열 전도율. 그 다음에 발열량이 클 거. 발열량이 크면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성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활성 에너지가 크면은 이제 다시 연소할 수 있는 연소 물질이 되겠죠. 표면적이 넓을 거. 표면적이 넓다는 거는 반응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보다 그 기체가 더 연소가 잘 되는 이유는 표면적이 넓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와 친화력이 클 거. 그렇죠. 산소와 친화력이 커야지 결합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여기서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이 있죠. 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거,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 자, 보통 완전 연소된 물질이죠. 이제 H2O, CO2, 산화 칼슘, 이게 산화 알루미늄, 이렇게 완전히 산소와 결합을 마친 물질이고요. 다음에 될 수 없는 물질 중에서 흡열 반응을 하는 물질,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질소죠. 산화질소, 산화질소 화합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소 화합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 불연성 기체, 영족 기체, 영족 원소. 이제 주기율표 중에 제일 끝에 있는 영족 원소들은, 기체들은 이제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단독을 안정하기 때문에. 다음 프레온가스, 탄소와 할로겐 원소들이 결합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연성 물질이 아닙니다. 요 문제 좀 보시고요. 자, 이 물질이 원인계에서 활성계로 되기 위해 필요한 열을 반응열이라 한다. 활성계, 반응계 같은 말이죠. 반응열이라 하고, 이때 물질이 흡열을 하고 활성됨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한다. 자, 활성화 에너지를 묻는 문제 나옵니다. 잘 확인하고 계시고요. 활성계에서 생성계로 진행 시 발생하는 열을 생성열, 연소열로 구분하여 반응열이라 함. 반응열, 생성열과 반응열. 다음 연소열은 열 전달,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 미반응 부분을 활성화시켜 연소를 진행시킴. 자, 연소열이 열이 전달돼서 계속 활성 에너지로 간다고 그랬죠. 자, 활성 에너지로 갈 수 있도록 열을 전달하는 열 전달 과정은 전도 대류 복사가 있다.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서 계속 활성화시킨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용어 CSD, 화학적 양론 농도입니다.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에 필요한 연료의 농도. 자, 연료의 농도. 자, 공기 중에 어느 정도 있을 때 산소와 완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다음에 또 나오니까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 공급원입니다. 산소 공급원은 지금까지 가연물 얘기했고요. 산소 공급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얘기합니다. 산소 공급원이란 가연물이 연소되기 위해 필요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조연성 가스 또는 지연성 가스라고 한다. 조연성, 지연성 용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소 공급원에는 산소뿐만 아니라 산화질소나 염소, 불소 등 할로겐 원소들도 조연성 가스가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 주기율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주기율표에 보시면은 산소, 황, 그 다음에 여기 있고요. 플로르, 염소, 점점점점점 있습니다. 자, 황은 고체죠? 황은 고체이기 때문에 고체고, 여기에 이렇게 산소보다 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으면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음성도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 탄소라든가 수소와 결합해서 화학 물질을 만들 수 있고 화합물을 만들고 그 화합물의 결합 에너지가 산소보다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산소와 화합했는데 이 염소라든가 이런 물질들과 추가로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를 떼내고 얘네들이랑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할로겐 화합물들은 더 강한 결합을 할 수 있다. 반응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염소, 불소 등 활로계 원소들도 조연성 가스가 될 수 있다. 얘네들이랑도 화학 결합을 한다. 여기 산화질소가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NO2는 이제 열 분해를 하거든요. 열을 받으면은 이제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분해할 때 산소랑 질소로 분해될 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질소로 되어 있는 자체가 좀 더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에 불안정하죠. 그래서 낮은 쪽으로 나오면서 분해가 되면서 열을 내고 또 이 산소를 나타내고 이 산소가 다시 다른 물질 탄소나 수소와 결합하면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산소 공급원이다.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소를 함유한 위험물질. 자, 위험물 우리 4과목에서 할 겁니다. 그쵸? 3과목인가요? 4과목에서 위험물 합니다. 그때 보게 될 거고요. 자, 인류위험물, 산화성 고체, 무기과산화물이 있고요. 삼산화크롬 등등등등등등 모든 인류위험물이 산소를 함유하고 있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입니다. 그 다음에 제6류위험물, 산화성 액체, 과산화수소나 질산, 과염소산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6류위험물. 그 다음에 5류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이고요. 자기반응성 물질은 물질 내부에 산소와 그 가염물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산소와 가염물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반응을 해서 타게 되죠. 연소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격렬한 연소를 하게 되고 대부분이 폭발을 일으킵니다. 격렬한 연소. 자, 이렇게 산소에 관해서 산소 공급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 그 산소 공급원 중에서 이제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소의 양. 그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것에는 먼저 MO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MOC가 있고요. LOI가 있고요. 그 다음에 OB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각각 MOC는 기체 상태에서의 연소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의 산소량, 얼마나 산소 농도, 산소량의 농도죠. 산소 농도를 다루고 있고요. LOI는 고체 상태에서의 연소시 산소 농도, 필요산소 농도입니다. 필요산소 농도.
자,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OB는 산소 과부종량인데요. 자, 이거는 물질 상태 내부의 산소량을 측정합니다. 산소량. 이게 태블릿으로 쓰다 보니까 글자를 빨리 쓰니까 이제 글자가 못 따라오네요. 물질 상태. 그러니까는 어떤 물질이 있으면은 여기에 산소가 들어있을 수 있겠죠. 산소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가 많을수록 이제 어떤 적정한 산소 농도가 될수록 이제 그 잘 연소가 되겠죠. 그 물질.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자기 연소성 물질은 이게 거의 농도를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겠죠. 가연물과 내부 산소가 양론 농도에 달하는 화학적 농도 편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폭발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이제 그 목재 같은 경우에는 목재 같은 가연물도 여기에 이제 산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리그닌이나 셀룰로즈 안에 산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목재 같은 경우에 잘 이제 덮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부에서 연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연소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산소를 소비하면서 연소가 일어나는 거죠.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요거는 나중에 또 얘기가 되긴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산소 과부종량, 물질 내부에 산소가 있으면은 연소가 가능하고, 연소가 일어나게 될 때, 이제 그 너무 적정한 농도가 됐을 때, 그 지속적으로 연소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 가지 MOC, LOI, OB 요 세 가지 있다는 거. 이거는 기체 상태에서 산소 농도, 고체 상태의 산소 농도, 물질 내부에서의 어떤 산소량, 과부종량 세 가지 보시고요. 이 중에서는 MOC가 제일 중요합니다. MOC 최소 산소 농도. 자, 최소 산소 농도. 화염을 전파하기 위한 최소한의 산소 요구량. 자, 어떤 기체가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산소량입니다. 최소 산소량. 이거는 그 최소 산소 농도에서 산소 몰수를 곱하는 거죠. 요거는 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연소 농도에서 산소 농도에서 나오니까, 연소 범위에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활성화하여 연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계에서 이용된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일정한 농도 이하로 낮추면은, 물질을 농도 이하로 낮추면, 이제 그 산소 농도를 낮추든지, 그러게 되면, 산소 농도를 낮추면은, 이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농도를 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탄화수소계의 MOC는 약 10%, 분지는 약 8% 정도이다. 자, LOI 한계산소지수입니다. 요건 어떤 얘기냐면은 산소 어떤 가연성 물질, 가연물을 이제 불을 태웁니다. 불을 태웠을 때 지속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산소 농도. 그러니까 그 산소 농도, 최저 산소 농도를 알리는 거죠. 계속 연소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산소 농도가 낮으면은 가연물이 연소가 잘 안 될 거고요. 만약에 산소가 높은 상태에서다, 그러면 가연물이 연소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지수고요. 그러면은 산소 농도가 높을 때 이제 계속 연소가 되는 물질은 안전하겠죠. 가연물로서의 어떤 역할이 없고, 이제 화재 시에서도 안전하겠죠.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게 LOI 한계 산소 지수다. 여기서 N2는 불연성 기체를 나타내고요. 꼭 산소가 아니어도 모든 불연성 기체를 나타내고요. 총 산소량, 그러니까 전체 양이죠. 그래서 그 중에 산소량, 그럼 산소 농도 퍼센트가 나오겠죠. 산소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나 높은 농도에서 연소가 되는지 나타내는 겁니다. 측정할 때 어떤 물질을 불을
가하고 불꽃을 가하고 산소 농도를 자꾸 높여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산소가 연소되는지 그걸 실험하게 됩니다. 가연물을 수직으로 하여 가연물을 수직을 세워놓고 상부에서 착화시켰을 때, 자 위쪽에서 착화시켰을 때 착화원,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를 지속할 수 있는 산소의 최적 분율, 최적 분율이며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이다. 자, 산소 농도를 높였을 때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LOI는 난연성 측정의 기준이 되며 LOI가 28% 이상이면 난연성이다.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28% 이상일 때 이제 계속 타들어갈 수 있게 되면은 난연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28% 반대로 28% 이하에서는 연소가 안 되는 거죠. 불꽃이 꺼져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PVC,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여기서 CPVC라는 거는 이제 그 PVC에다가, PVC 파이프에다가, PVC 아시죠? 일반적으로 배관용으로 쓰는 거에다가 PVC에다가 그 클로로, 그러니까 염소를 추가로 한 겁니다. 이것도 PVC도 염소가 있는데 더 많은 염소를 넣은 겁니다. 염소는 이제 수소가 있을 자리에 넣었겠죠. 그래서 잘 연소가 안 되게 만든 겁니다. CPVC의 LOI는 60%로서 착화원이 제거된 상태에서 공기 중에서 산소가 60% 이상 존재해야 연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타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B는 산소 과부정량입니다. 그 어느 물질에 이제 그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완전 연소하기에 필요한데 산소가 부족한지, 아니면 더 산소가 과하게 있는지 그걸 나타내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연소성 물질을, 자 오류 위험물이죠. 오류 위험물에서 보통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산소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산소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딱 맞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폭발성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산소에서 점화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점화원이란 이제 그 활성 에너지를 공급하는 열이겠죠. 물질이고 그것이 충분하면 잘 연소가 됩니다. 점화원의 종류입니다. 먼저 열에너지, 열에 의한 열에너지. 열에너지에는 복사열, 이제 태양, 화염, 고온의 노 등 이제 열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사열이라는 것은 열기가 느껴지는 거 있죠. 우리 전등 같은 것들도 이제 손을 가까이 대면은 열이 느껴지죠. 그래서 전등도 백열전구나 뭐 요즘 LED 그런 것들도 다 점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많이 포함된 건 다 에너지 될 수 있고요. 나화라는 건 불꽃이 보이는 겁니다. 불꽃이 보이는 거. 이제 보일러, 담뱃불, 난로 등 이제 열 자체가 내는 것들. 고온 표면, 전기열, 뭐 가열로, 연도 이런 것도 고온의 표면 자체가 이제 그 발화원, 열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원 다 우리가 열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다 에너지 점화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적 에너지, 화학 반응에 의한 에너지죠. 이제 보통 자연 발화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산화열, 이제 물질이 천천히 산화하면서 열이 축적돼서 나타나는 거고요. 분해열, 흡착열, 중합열, 발효열 등 이런 것들이 다 화학열입니다. 꼭 자연 발화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 가지가 다 화학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기에너지는 우리가 쓰는 이제 그 전기, 플러그에 의한 전기도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플러그에서 나타나는 전기, 뭐 전등 전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정전기, 대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전기, 뭐 유동, 비말, 적화 이런 것들은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대전된다, 정전기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불꽃전기, 전기불꽃, 이제
과전류, 단락, 전기에서 정전기에 의한 어떤 그 스파크도 있죠. 이제 과전류, 단락, 누전, 지락은 자 단락은 이제 끊기면서 붙으면서 나타나는 전기죠. 전기가 불꽃이 딱 붙으면서 그 다음에 누전은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새 나가는 거죠. 누전. 지락은 이제 고압 선로에서 땅으로 전기가 튑니다. 그런 것들이 지락, 땅으로 꽂히는 것들. 접속부 과열, 이제 아크, 스파크. 아크는 이제 전류에 의한 불꽃, 불꽃이고요. 스파크는 정전기에 의한 불꽃이 스파크입니다. 뭐 절연열화, 전기가 계속 오랫동안 전류가 흐르면서 열을 받아서 이제 피복이 점점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에서 누전이 생길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누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자체가 다 절연열화입니다. 열에 바뀌는 거. 정전기, 낙뢰는 어떻게 보면 정전기이기 때문에 스파크에 가깝고요. 정전기는 정전기인 스파크에 가깝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물리적 에너지는 단열 압축에 의한 이제 그 열입니다. 단열 압축. 디젤 엔진, 방막 폭행, 뭐든지 압축이 될 때 열이 발생한다. 그 열에 의해서 연소가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디젤 엔진이다. 디젤 엔진은 엔진 실린더에 이제 공기가만 쫙 들어가서 압축한 상태에서 이제 일정 압축이 다 되면은 내부에 열이 발생하죠. 그때 디젤 엔진 경유를 분산하게 되면은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열 압축열에 의해서 연소할 수 있는 것이 디젤 엔진이다. 자, 단열 압축이란 물체가 열의 출입을 수반하지 않고 부피를 압축하여 변화했을 때 이때 대부분의 기체에는 압축에 의한 온도가 상승한다. 그게 단열 압축이다. 그 다음에 마찰 충격, 마찰에 의한 불꽃. 이제 우리가 그 망치 같은 것들을 돌에 때리면 불꽃이 일어나죠. 마찰열에 의한 충격에 의한 불꽃,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3. 반응계입니다. 보통 활성계라고도 하고요. 자, 연소의 형태의 분류입니다. 연소 상황에 따른 분류. 첫째, 정상연소. 요거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연소되는 것, 완전 연소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정상 연소는 이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정상 연소와 완전 연소가 개념이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비정상 연소는 이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거죠.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버너에서 연소될 때는 이제 불꽃이 좀 붉게 나온다든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연소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발화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자연발화인데, 하나는 자연열 축적에 의한, 천천히 써야겠다. 발화. 자연적으로 열이 축적돼서 나타나는 발화고요. 하나는 고온 상태에서의 연소. 고온 상태라는 거는 그 점화 에너지가 거의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온도가 높다 보니까 상태가.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저절로 연소가 되는 상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 부분은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자연발화. 우리가 또 자연발화 하는 것 중에서 자연연소라는 자동 연소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용어를.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먼저 자연발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흙더미, 이런 가연물이 더미가 있습니다. 가연물의 더미가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열이 축적이 되는 거죠. 열이 축적이 돼서, 이제 그 축적된 열로 인해서 발화가 되는 겁니다. 발화. 축적된 열은 이제 발효라든가, 중합, 산화,
발효, 중합, 산화 등에 의한 그 열이 축적돼서 이제 발화가 일어나는데, 자, 그렇게 뭐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쉬운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먼저 그 활성 에너지가 낮고요. 활성 에너지가 낮고, 뭐 가연물의 조건은 비슷합니다. 이제 대신에 가연물 조건 다른 게 이제 습도가 높고 열 전도율이 낮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연물에 따른 분류. 가연물은 뭐 기체 가연물, 액체 가연물, 고체 가연물이 있죠. 지금까지 뭐 액체가 연소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액체가 연소 안 되는 게, 액체는 연소가 안 되는데, 액체 상태에서는 연소가 안 되는데, 액체는 연소가 됩니다. 휘발유나, 뭐, 아시죠? 그런 거 다 연소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연소되기 위해서, 뭐, 증발을 한다거나, 분해가 되겠죠? 분해가 되고, 이제 기체 가연물입니다. 기체는 이제 확산, 공기 중에 확산되거나, 확산하면서 연소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섞인 상태, 예혼합, 미리 혼합된 상태에서 연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 연소. 고체는 이제 증발하거나 분해되거나 이제 아니면은 자기 연소. 자기 연소는 오류연물 아시죠? 이제 산소와 가연물이 함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기 연소되거나 자결 연소, 표면 연소, 훈소를 포함합니다. 자결 연소는 물질의 표면에서 연소가 되는 거죠. 근데 표면 연소와 이제 훈소는, 표면 연소는 연기가 나지 않고 연기가 없고, 훈소는 연기가 있습니다. 연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훈소는 언제든지 분해 연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분해 연소. 여기서 이제 좀 더 훈소되다가 좀 더 온도가 높아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 이제 분해 연소가 되고, 분해 연소가 온도가 낮아지고 산소가 줄어들면 훈소가 되고, 표면 연소는 산소가 많든 적든 뭐 온도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계속 연기가 없이 표면에서 타는 연소가 됩니다. 자, 요거는 그 불꽃이 없는 연소고, 얘네들은 불꽃이 있는 연소가 되겠죠. 불꽃 유무에 따른 분류. 자, 불꽃이 있는 연소, 불꽃이 있는 연소, 그 다음에 불꽃이 없는 연소. 불꽃이 있는 연소는 표면 화재, 표면 화재입니다.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화재가 표면에서 타게 되고요. 불꽃이 없는 연소는 심부 화재, 그 물질 깊숙한 곳에서 타게 됩니다. 천천히 타게 되고요. 연소 속도를 느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 고체, 액체, 기체에서 다 나타나지만 불꽃이 없는 요소는 고체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물질의 종류에서. 그 다음에 종류, 뭐 분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 확산 연소, 예혼합 연소, 요것들이 다 이제 불꽃 연소고요. 자결 연소, 표면 연소, 훈소만이 이제 타지 않습니다. 불꽃이 없는 연소다. 자, 소화. 연소 요소 중 4가지 요소 중 한 가지 이상은 제거하면 된다. 4요소면은 연쇄 반응이 포함되죠. 연쇄 반응이 들어가기 때문에 표면 화재, 불꽃 있는 연소가 되죠. 여기는 연쇄 반응이 없죠. 연쇄 반응이 없기 때문에 불꽃이 없는 연소. 그렇기 때문에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점화원을 제거하거나 그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자결 연소는 이 경우에는 참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단열이 잘 된 심부 화재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소화가 좀 어렵다 정도. 왜냐하면은 냉각을 시키기도 곤란하고요. 심부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적은 산소로 연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적은 산소량으로.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차단해도 좀 어렵고, 가연물을 제거하기도 심부에 있기 때문에 다 파헤쳐야 되거든요. 워낙에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힘들다. 어쨌든 그나마 그것밖에 없다. 이런
그 연소의 반응을 차단해서는 아예 효과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정상 연소, 연소 시 발생하는 이상 현상. 이제 대표적인 게 불완전 연소다. 물질이 연소할 때 산소 공급이 충분하거나 온도가 낮으면 그름이나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어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지 못하는 현상,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죠. 대부분이 산소 부족. 자, 불완전 연소 발생 원인,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산소 부족. 산소 부족. 그 다음에 주변의 온도가 낮은 경우, 주변의 온도가 낮은 경우, 이제는 활성 에너지가 부족하죠. 부족. 그 다음에 연료의 공급이 불안정할 때,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할 때. 예. 가연물의 공급 불량. 산소, 활성 에너지. 그러니까 점화원이죠. 점화원, 활성 에너지. 그 다음에 가연물. 그 연소의 3요소랑 비슷하죠? 암기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것. 다음, 이제, 당량비. 이제 대부분이 불안전소의 발생 원인이 산소 부족인 경우니까 당량비와 공연비입니다. 그래서 그 공기 비율, 이제 산소와 연료의 공기 비율, 그런 것들을 나타내죠. 자, 당량비는 이론량, 그러니까는 공기 대 연소량인데, 실제 공기 대 연소량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비율을 따라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론량이 당량비가 크다는 것은 연료량이 많다는 거죠. 연료량이 많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당량비가 크면 연료가 많아 불완전 연소가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비입니다. 공기, 연기 비율입니다. 자, 이론 비율입니다. 이론. 실제 비율이 낮고 역수죠. 공기, 연료의 비율인데, 자, 공연비가 크다면, 공기가 많아 완전 연소가 이루어진다. 실제 양일 때, 자, 공기는 일정하겠죠? 공기량은 일정하다고 보면, 자, 연료가 적어지는 거죠. 이론 연료가, 공연비가 크다는 거는 실제 연료가 작고, 이론 연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공기가 많다. 그쵸? 이론상이니까 완전 연소됐을 때 양이니까. 자, 요거 헷갈립니다. 당량비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는 당량비는 자, 연료가 실제 연료가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당량비, 연료량. 그러면은 이론 연료량과 이론 공기량은 정해져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공기량도 정해져 있겠죠? 이미 규정된 상태입니다. 공기량, 산소량이 농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공기량으로 치고요. 공기량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당량비는 실제 연료량에 의해서 변하는 함수가 되겠죠. 자, 공연비입니다. 공연비는 당량비의 역수죠. 역수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실제 그 연료량이 얼마나 이제 이론량보다 적은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비율을 보면 됩니다. 역으로 보면은 이제 공기량을 보는 겁니다. 공연비가 높으면은 공기량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요 역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량비가 크면 연료가 많고 공연비가 크면 공기량이 많다. 공연비는 공기, 당량비는 연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지금 좋다,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량비가 크면은 불완전 연소가 이루어지고, 공연비가 크면 완전 연소가 이루어진다. 공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 연소 시 당량비가 1보다 크고, 불완전 연소 시는 당량비가 1보다 크고 공기가 많죠? 연료가 많죠. 완전 연소 시에는 당량비가 1보다 작다. 반대로 불완전 연소 시에는 공기가 1보다 작고, 완전 연소 시에는 공연비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량비가 1일 때 공연비 1이다. 뭐 이때는 그 화학 양론 조성비, 화학 양론 농도라고 부르고요. CST입니다. 요게 같다. CST 농도다. 요거는 또 얘기될 겁니다. 자꾸 얘기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정상 연소에서 두 번째 선화. 선화는 불꽃이 번호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부상하여 연소되는 현상을 말하며 역화의 반대 현상이다. 선화는 버너가 있으면 뭐 토치 같은 게 있죠. 뭐 가스레인지도 좋고요. 토치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꽃이 나오는데 연료가 과하게 많은 경우에는 불꽃이 여기서 버너 입구에서 토치 입구에서 이만큼 떨어져서 이제 불꽃이 확 나오는 경우가 있죠. 떨어져서 이게 선화 잘 안되네요. 선화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불꽃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역화라고 합니다. 역화. 자, 선화가 있고요. 앞으로 뛰어나오는 거를 선화,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역화. 선화, 역화. 자, 영어로는 리프팅, 선화는 리프팅, 역화는 백파이어. 자, 선화의 발생 원인, 앞으로 쭉 나가는 원인은 가스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른 경우, 가스가 이제 연소가 이제 되어서 나가는 속도가 있겠죠. 뒤쪽으로 쭉 따라가는 속도인데 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가스가 분출될 경우, 연소 속도가 가스의 분출 속도보다 느린 경우,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뒤집어서 한 겁니다. 1차 공기량이 적은 경우, 1차 측에 공기가 충분히 분출이 되는데 산소가 부족해서 연소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산소 부족으로 연소가 느려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버너의 가스압이 높은 경우, 압이 높았다는 거는 분출 속도가 빠르게 되죠. 압이 높기 때문에 가스의 분출 속도가 빠르게 된다. 뭐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선화의 발생 원인. 자, 역화. 불꽃이 버너 내부 혼합기 내에 연소되는 현상으로 선화에 반대되는 현상이다. 역화, 백파이어의 발생 원인. 이게 반대겠죠? 반대입니다. 반대. 가스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가 느린 경우, 연소 속도가 가스의 분출 속도보다 빠른 경우, 1차 공기량이 많은 경우,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예. 뭐 맞긴 합니다. 맞긴 한데 약간 애매한 점이 있다. 버너가 과열되어 가스의 온도가 상승되는 경우, 버너가 과열되면은 이제 조기에 활성이 되겠죠. 연소가. 그 다음에 블루 오프. 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제 선화가 계속 되다가 이제 불꽃이 사라지는 거죠. 앞으로 떨어져 나가서. 연소 시 화염 주변이 불안정하여 불꽃이 노즐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꺼지는 현상. 지금 꺼지기 전은, 불꽃이 노즐에서 꺼지기 전은 선화 상태. 이제 버너 입구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건 선화 상태. 여기 불꽃이 있는 거. 불꽃이 사라지면은 그 블루 오프, 꺼진다 라는 겁니다.
다음 옐로우 팁. 불꽃색이 적황색을 띠며 연소되는 현상으로 1차 공기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이제 가스가 이제 나오는데, 가스가 이제 타는데 가스가 타다가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면 붉은 불꽃이 막 일어납니다. 가끔 요즘은 좋아져서 이제 그런 현상이 안 되는데, 이제 가스레인지에서 타는데 그 불꽃이 이제 촛불 같은 붉은색이 뜰 때가 있죠. 그때가 옐로우 팁입니다. 불꽃색이 적황색, 촛불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촛불색 띄면 연소되는 현상이다. 원래 가스를 치면 파란색 불꽃이 나오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촛불색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발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연발화란 외부의 인위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물질 스스로 산화되면서, 대표적인 산화입니다. 산화되면서 발생된 열을 축적하여 발화점에 이르는 발화현상. 자, 먼저 고온의 물질이 가연성 물질이 쌓여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가연성 물질이 쌓여있을 때. 자연발화의 원인, 분해에 의한 발열, 셀룰로이드나 니트로셀룰로즈 등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셀룰로이드나 셀룰로즈는 자기연소성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산소를 분해하면서 스스로 분해되면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축적되면서 발화가 일어납니다. 다음 두 번째, 산화열에 의한 반화. 석탄, 건성류 얘네들은 이제 천천히 산화하게 되는 거죠. 공기를 접하면서 산화하고 천천히 산화하면서 그 산화열이 축적되면서 발화되는 겁니다. 다음 흡착열에 의한 발열. 이제 활성탄이나 목탄, 얘네들은 공극이 많고 구멍이 많이 뚫려 있고 이제 탄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흡착하면서 이제 발열이 일어납니다. 미생물에 의한 발열, 퇴비, 먼지 등. 중합열에 의한 발열, 시아나수소 등이 있습니다. 시아나수소는 중합이라는 것은 서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결합을 하면서 결합열에 의해서 이제 발열해서 발화하게 됩니다. 자연발화. 다음 자연발화하기 쉬운 조건. 먼저 습도가 높을수록 미생물 같은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반응. 습도가 높으면 녹이 잘 슬죠? 산화 반응도 촉진시키고요. 습도가 높을수록. 미생물 반응도 촉진시키고요. 그 다음에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이제 활성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온도를 올릴 수 있다. 열전도율이 적을수록, 요게 단열이 잘 된다고 그랬죠, 단열. 열전도율이 적을수록 단열이 잘 되고, 단열이 잘 되면은, 열 축척이 용이하다. 축척이 쉽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열량이 크면은 열이 많다는 얘기죠. 열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열 축적이 잘 될수록, 열전도율이 적을수록, 적은 게 열 축적이 쉽다고 그랬는데, 열 축적이 잘 되는, 열전도율이 적은 것도 있겠지만은, 단열이 잘 되는 공간도 있겠죠. 단열이 잘 되는 공간, 부피가 클수록, 부피는 크고, 표면적이 넓을수록 반응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집니다. 반응이 할 장소가 커진다. 장소?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 유동이 적을수록, 공기 유동이 많으면은 쉽게 냉각이 되겠죠. 열 축척이 잘 안 일어나겠죠. 공기 유동이 적을수록 열 축척이 잘 일어납니다. 축척. 자, 보시면 대부분이 열 전도율이 작은 것도 열 축척,
열 축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피가 큰 거, 양이 많을수록, 그렇죠? 양이 많을수록 단열도 잘 되고 열 축적이 잘 일어나겠죠? 공기 유동이 적을수록 열 축적을 요구하겠죠. 그 다음에 반응에 관한 겁니다. 반응에 관한 거. 반응량이 클수록 표면적이 넓을수록 반응이 잘 되겠죠. 발열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이런 것도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열 축적이 되면 자꾸 온도가 높아가겠죠. 자,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어떤지 좀 파악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자연 발화를 방지하는 방법, 습도를 낮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줄일 수 있겠죠. 산화 반응이라든가 그런 반응이라든가 이제 미생물의 반응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겠죠. 네, 주변 온도를 낮게 할수록 열 축적을 방해하는 거죠. 열 축적을 방해하죠. 열 축적이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통풍이 잘 되도록 이것도 열 축적을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열 축적을 방지한다. 기타의 방법으로 열 축적을 방지한다. 물건을 흐트러 놓는다거나, 퇴비라고 한다면은, 퇴비를 흩어 놓는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열 축적을 방지한다. 보면 열 축적을 방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습도를 낮게 하는 거. 반응성을 낮추는 거. 다음, 자연 발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입니다. 공기의 유동, 여기 통풍이라든가 공기 유동을 적게 할수록 낫으니까, 공기 유동. 열 축적, 이게 대부분이죠. 열 전도율, 얘도 열 축적과 관계되어 있고요. 발열량, 이게 반응에 관한 거죠. 습도도 반응에 관한 겁니다. 퇴적 방법, 그러니까 조금씩 소분하느냐, 크게 한꺼번에 묶느냐, 그런 것들. 이건 열 축적이랑 반응이랑 같이 포함된 거죠. 그렇게 좀 영양인자를 어떻게 구분지어서 좀 익혀놓으시면은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걸 통째로 외우려면은 예울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공부하실 때도 어떻게 연계해서 어떤 개념을 파악해서 그게 분류를 해서 외우면은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다음 연소의 형태입니다. 연소의 형태. 아까 그 고체 연소, 액체 연소 등 얘기했었죠. 예온암 연소, 그런 것들. 예온암 연소는 기체 연소입니다. 예온암 연소. 가연성 혼합기, 가연물이 혼합된 그 혼합기가 형성되어 있는 기체에서의 연소를 말한다. 고체나 액체처럼 열분해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가연성 증기를 생성할 수 있는 가연물이 공기와 섞인 상태에서만 가능한 연소다. 이제 얘네들은 열분해를 하려면 이미 열이 있는 거죠. 열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열분해가 하려면 충분한 열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증발하거나 그런 열이 필요한 상태인데,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기체 연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체 연소에서 산소와 아세틸렌 용접기, 가연성 가스의 누설에 의한 폭발, UVC, 블레비 등 있고요. 대형 기관의 연소 등이 있다. 산소 용접기에서 산소와 아세틸렌 가스가 용접기 입구에서 막 이미 그 혼합이 됩니다. 혼합이 돼서 입구에 토치에 나올 때 이제 아주 짧은 기간, 이제 예온암 연소가 일어나는 거죠. 화염의 전파 속도, 이제 구분, 측류, 예온암 연소, 폭연, 난류 예온암 연소, 폭괭, 측류 예온암 연소라는 거는 이제 혼합이 됐는데, 이제 연소가 일정 속도 이상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난류 예온암 연소에 대한 폭괭은 이제 혼합 상태가 연소 압에 의해서 가연성, 이거를 폭괭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이제 가연성 혼합되어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는 물질에서 불꽃이 튀면은 불꽃이라든가 불꽃이 튀면 폭발하겠죠. 폭발적 연소가 일어납니다. 이게 쭉 연소가 일어나고요.
어떤 배관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게 쭉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 폭연이고요. 폭연이고, 배관에서, 막힌 배관에서 가연성 혼합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불꽃이 빵 일어납니다. 그럼 불꽃에 의한 압력이 생기겠죠. 열에 의한 연소가 진행되면서 연소도 되면서 압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 압력이 일정 정도 이상 지나가면은 이게 단열 압축에 의해서 단열 압축이 발생하죠. 압축에 의해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 불꽃열이 아니라 압축열에 의해서 연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그쵸? 음속을 돌파할 정도로 연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거를 폭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연소 속도보다 이제 뭐죠? 연소 속도보다 어떻게 되면 연소가 더 빨리 일어나는 거죠. 불꽃에 의한 연소가 아니라 압축에 의한 연소니까 한마디로 겁나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폭괭이다. 보통 음속 이하의 폭발을 폭연이라 하고 그 이상을 폭괭이라 한다. 폭괭이에서 폭연이 전이를 DDT 전이라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처음에 불꽃이 일어나고 단열 압축에 의한 폭발이 일어나기 전 요 사이를 DDT 전이라고 그러고요. 요 시간을 전이 시간, 요 길이를 전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폭괭이 가서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예온암 연소에서 발생한다. 폭괭이랑 폭연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확산연소입니다. 확산연소.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반응에 의해 농도가 0이 되는 곳 쪽으로 화염이 쪽으로 이동하는 확산과 과정을 통한 연소다.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가 양초가 있다고 하고요. 양초가 있고 여기서 심지에서 확산이 되겠죠. 양초 파라핀이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고농도가 되고요. 여기는 저농도겠죠. 자, 그 지역에서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농도가 있고 저농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가스죠. 연료는 고농도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확산되죠. 이 방향으로. 그 연료가. 그 다음에 산소는 여기가 농도가 높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연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불꽃이 일어나겠죠. 불꽃이 한 이쯤까지 일어날 겁니다. 여기가 농도가 제일 잘 일어나는 곳이겠죠. 그 연료 농도와 공기 농도가 적정한 곳. 여기서는 여기가 불꽃 지점이고 여기는 불꽃이 없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확산되면서 타겠죠. 요게 확산연소입니다. 촛불 여기 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심지고 이렇게 타가는 것. 여기가 불꽃이 이렇게 있겠죠. 확산연소입니다.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반응에 의해 농도가 0이 되는 아까 합쳐지는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 쪽 되는 화염 쪽으로 요 부분으로 이동하는 확산의 과정을 통한 연소다. 여기로 확산되면서 여기서 연소가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확산연소는 고체, 액체, 기체의 연소이면서요. 요거에 대한 연소이면서 대부분 자연화재의 층류, 난류 화염으로 구분된다. 뭐 요거는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꽃에서 나옵니다. 불꽃에서 화염의 높이가 30cm 이상이면 난류 화염이 된다. 뭐 수소, 아세틸렌,
메탄 등 가연성 가스가 산소와 혼합되면서 연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체나 액체는 이제 그 증발이나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증발이나 분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증발연소. 액체로부터 발생된 가연성 기체가 연소하는 것으로서 액체가 증발에 의해 기체가 되고 그 기체가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는 형태이다. 휘발성이 커서 비점이 낮은 액체 가연물의 연소 형태이다. 한마디로 기체가 그 고체나 액체가 증발해서 연소가 됩니다. 증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증발 연소고, 증발 이후에는 확산 연소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걸 봐주시면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체의 연소 중에서 확산 연소와 구분하기 위해서 증발 연소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체 액체에서 발생한 연소고요. 고체 액체에서 발생한 연소고, 액체는 대부분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등이 있고, 고체는 파라핀, 황, 나프탈렌 등이 연소하게 되죠. 다음 분해 연소입니다. 분해 연소. 비점이 높은 액체의 가연물이 연소로 증발이 어려운 액체 가연물이 계속 열을 가하여 복잡한 경로로 열 분해 과정을 거쳐 탄화수소가 적은 저급 탄화수소가 되어 연소하는 연소 형태이다.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자, 아스팔트 같은 경우 있죠. 시커먼 거 다 탄소와 수소 덩어리입니다. 탄소 수소 덩어리입니다. 탄화수소죠. 탄화수소. 여기 말하는 탄화수소입니다. 아스팔트 같은 경우 얘는 끓는 점보다 분해되는 점이 더 높습니다. 기체가 되는 점보다.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 탄소가 계속 연결고리가 돼 있고요. 점점점점점 돼가지고 한 200개, 300개쯤 돼 있습니다. 여기에 수소가 꺄 붙어있는 꼴입니다. 자, 이게 끊어지려면 열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자, 끊어지느냐? 아니면 얘가 탄소 고리가 짧은 것들은 끊어지기 전에 증발하겠죠. 증발과 분해라는 두 가지 과정 중에 하나를 겪게 됩니다. 모든 물질은 열을 가하면. 증발하지 않으면은 분해됩니다. 분해되지 않으면은 증발합니다. 증발되는 온도가 낮으냐, 분해되는 온도가 낮으냐에 따라서 증발 연소가 되기도 하고 분해 연소가 되기도 하고 그 중간 어디쯤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B점, 끓는 점이 높은 가연물이 연소로 증발이 어려운 액체 가연물에 증발하기 어려운 가연물에 열을 계속 가하면 복잡한 경로의 열분해 과정, 그다음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할 수도 있고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열 분해 과정을 거쳐 탄화수소가 적은 저급 탄화수소가 되어, 그러니까 휘발유 같은 게 탄소가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경유는 13개 정도, 아스팔트는 100개, 200개 정도. 이게 잘라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이게 저급 탄화수소가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탄화수소가 적은 연소하는 연소 형태, 얘네들이 되어서 얘가 증발해서 이제 연소가 되겠죠? 이게 분해 연소입니다. 고체 액체 연소이면서 종이, 목재, 석탄, 플라스틱, 고무 등 일반 가연물, 그런 것들이 된다. 석탄 중에서도 유연탄이 그렇겠죠? 유연탄에는 가연물이 있습니다. 석탄 종류 중에서. 자, 증기압이 낮고 열분해가 일어나기 쉬운 액체에서 발생돼 기체가 공기와 확산 연소하는 현상의 액면연소, 중유 아스팔트류. 액면이라는 걸 이제 저장해두면은 저장 용기에서 이제 연소하는 현상이죠. 타는 현상. 자, 분해 연소입니다. 물질이 분해해서 하는 연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기연소. 가연물 내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 연소한 형태이며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 없이도 연소가 진행될 수 있어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고체, 액체의 연소이며 고체 가연물의 연소로 분류하지만 자기 연소성 물질은 액체도 있다. 자, 고체 가연물의 연소로 분류합니다. 고체 가연물의 연소로 분류하지만 그 중엔 액체도 있다. 뭐 질산 에스테르 같은 것들은 액체로 되어 있죠. 니트로글리세린, 요즘 니트로글리세린이라 안 하죠.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거의 용어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자, 고체 연소입니다. 액체 연소 되지만 고체 연소로 본다. 고체 연소로 분류한다. 자결연소, 표면연소입니다. 자결연소, 표면연소, 자결연소 중에 표면연소, 가연성 기체가 없이 고체 표면에서 불꽃을 내지 않고 연소하는 형태. 불꽃 연소에 비해 연소량이 적고 연소 속도가 느려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크진 않다. 그치만 한번 화재가 나면 끄기도 어렵다. 라는 겁니다. 고체 연소로서 목탄, 코크스, 금속 분등이 있다. 표면 연소. 다음 자결 연소. 일반 훈소라고 그러고요. 훈소라고 합니다. 자결 연소, 훈소. 고체 유기물 등이 연소 속도가 매우 느리고 화염이 없으며 다량의 가연성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 상태를 말한다. 연기가 풍풍 난다는 얘기죠. 담배나 향 같은 것들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훈소의 연소 확산 속도는 1에서 분당 1에서 1.5mm의 속도로 확산되고요. 한마디로 물체에서 확산되는 것이 굉장히 느립니다. 불꽃이 없기 때문에 분해 생성물이 연소되지 않고 그대로 기상으로 배출되어 연기 입자가 불꽃 연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독성이 많다. 또한 불완전 연소로 높은 일산화탄소 생성률을 보인다. 아무래도 연기가 많기 때문에 연기가 많은 연소이기 때문에 그 독성 물질이 많습니다. 불꽃 연소가 되면은 아주 잘게 쪼개기 때문에 그 불꽃 연소는 대부분 연소 생성물은 비슷합니다. 연소 생성물은 뭐 이산화탄소, 뭐 H2O, 물 등 수증기 요게 비슷한데 훈소는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연소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낮은 온도에서 연소되면 이게 다 잘리지 않습니다. 이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독성 물질이 되는 겁니다. 독성 물질. 만약에 고온이 되면은 요게 다 잘리죠. 다 잘려가지고 뭐 얘네들은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되고 얘네들은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런데 만약에 연기는 다 잘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이제 독성 물질이 된다. 다양한 물질이 된다. 표면 연소와 달리 불꽃 연소로 전이할 수 있다. 훈소는 고체 연소로서 섬유류, 셀룰로이드 등 다공질의 유기물질이 많다. 자, 연소 범위입니다. 자, 요거는 연소 범위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